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 9시. 자, 한동훈의 주식 파티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돈다발 오형제 중에 제가 가장 강조드렸던 건설주 종목들이 아주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또 4개의 종목들, 섹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주말에 낱낱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4월 11일 일요일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요. 히토리발 쇼크 중국 히토리 생산 중단 누가 급등할까 이런 주제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최대 생산 지역이라 할 수 있는 히토류 지역에서 히토류 생산 지역에서 50% 정도 지금 환경 문제로 인해서 생산량을 줄일 것으로, 즉 생산이 중단되는 것으로 나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히토류를 또 무기화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히토류라고 하는 것은 원자 번호 57번부터 71번까지 총 한 17종류의 원소를 총칭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적은 화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원론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네오디듐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히토류 소비의 대략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오디듐을 넣어서 자석을 만들게 되면 자력이 한 10배 정도 강해져서 그만큼 자석을 소형화시킬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토류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뭐 매장량이 굉장히 적어서 히토류가 아니라 매장량은 뭐 금보다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홑 원소로 추출이 어렵기 때문에 히토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왜 중국이 히토류에 강구될 수밖에 없느냐를 보게 되면요. 히토류를 추출할 때 4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요. 일단 풍부한 매장량이 필요합니다. 매장이 많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렴한 인건비, 이게 핵심이죠. 인건비. 그리고 통제가 수월한 노동자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호를 무시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무시를 많이 해왔었죠.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중국, 브라질, 러시아, 콩고 이런 지역의 히토류 주요 생산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이제 강제로 추출하다 보니까 화학약품을 많이 쓰게 되고 이 때문에 추출 과정에서 대량의 독성 폐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히토류 추출 과정에서 방사능 오염수도 다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중국이 이 히토류를 무분별하게 좀 개발을 해왔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을 했고, 하락을 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무분별한 그런 개발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이 이걸 이제 커터제로 뭐 연 10만 톤 또는 12만 톤을 제한해 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게 이제 뭐 WTO에 대해서 좀 제소되면서 조금 이제 다시 생산이 재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로 단가 떨어지다 보니까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환경을 회복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을 정도라고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뭐 사실 꼭 무기화 이걸 떠나서 환경 문제를 들어서 지금 뭐 좀 중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화면들이 이제 히토류의 어떤 그런 원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화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으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히토류의 주요 활용 분야를 보시게 되면은 뭐 스칸듐은 알루미늄 합금, 뭐 란타넘, 니켈, 수소 전지,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2차 전지에 이렇게 이제 또는 핸드폰 이런 데에 이게 이제 좀 많이 쓰인다. 히토류가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일본하고 중국하고 열도 문제를 좀 다투다가 중국이 일본에게 히토류 공급 제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일본이 3일 만에 100기를 들고 나왔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덩서핑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에 석유가 있다면,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국방부에서 실제 얘기했던 부분들이 F-22 랩터죠. 그 다음에 F-35 이런 스텔스기를 생산하는데 대당 한 400kg 이상의 히토류가 필요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중국, 특히 이런 스텔스기를 만들 때 들어가는 게 이제 중국 히토류예요. 중토류. 여기에 생산이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래서 쿼드라 그래서 중국, 미국, 그 다음에 호주, 이런 네 개의 나라가 이걸 이제 수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고 있다. 이런 이제 협회 같은 걸 무슨 기구 같은 걸 만들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택도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그 미국 히토류 광물 수입 의존을 보게 되면 중국이 거의 현재까지는 이제 최근까지는 이제 76% 정도를 중국에서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점점 요즘에 줄어들어서 뭐 60% 이하까지 떨어뜨려 놨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히토류의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은 중국이 9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생산량은 이제 최근에는 약 90% 정도 이하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은 뭐 15년도까지는 이제 중국이 10만 톤 이상 정도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장량도 뭐 5,500만 톤이니까 뭐 가장 많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중국 히토류 수입처는 이제 80% 정도다. 나와 있습니다. 점점점 이게 이제 줄어드는 뭐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인 매장량 보시게 되면 지도로 좀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중국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한 15% 정도 있습니다. 매장량은 있는데 이게 이제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안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 최근에 히토류 이거를 자급화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 안에서도, 중국 그 토지 안에서도 히토류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남부 지역이에요. 남부 지역이죠. 여기에 이번 생산이 이제 50% 정도 중단된다. 4월, 5월까지 좀 중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요. 장시성의 간저우시라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가장 매장이 많은 쪽이 이쪽인데 아무래도 좀 생산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여기가 이제 장시성이고요. 요 밑에 쪽에 이제 간저우시가 있다고 보시겠고, 여기 이제 최대 생산 지역인데 여기에 40에서 50% 정도의 생산을 환경 문제 때문에 중단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린란드 아시죠? 트럼프가 인수하려고 하다가 무산됐던 그린란드. 이 그린란드 같은 경우도 히토류가 좀 매장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채굴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협의를 해왔는데, 이번에 그린란드 개발에서 반대를 해왔던 이 좌파 성향의 인민당이 일단 승리를 했습니다. 과반색 의석 차지는 실패해서 연정을 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그린란드에서도 히토류 채굴이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린란드의 이 밑에 지역에 바로 이제 이런 그 히토류 광산이 매장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개발하려고 했는데 요게 잘 안 될 것 같다. 일단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반대파들이 정권을 좀 잡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뭐 그런 정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들 지나갔는데 그린란드도 히토류가 이제 무산이 됐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제 관련된 종목들 흐름들을 또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안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는 거 아니냐, 이미 시작이 됐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도 더더욱더 거세지는 모습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무것도 이번에 뭐 고위급 회담에서 아무것도 합의를 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싸움만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히토류 관련 종목들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식상하다라는 얘기도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내에서 히토류를 개발하고 뭐 이런 업체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맞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테마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실적에는 거의 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어떤 기업의 실적을 보기보다는 주식이라는 게 어떨 때는 그 테마로서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심리적인 영향. 그리고 특히
많이 거론되는 종목들의 특성을 보게 되면은 그 대체제를 뭐 만드는 뭐 기업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흐름만 한번 짚어볼게요. 대장주는 일단 유니온이라는 기업이에요. 오늘 이제 최근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 여러 번 히토류 때문에 급등을 많이 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뭐 미중 무역 전쟁 때 가장 많이 움직였었던 그런 종목들이기도 했고요. 또 테마주기 때문에 많이 오르면 또 급락도 했다가 또 급등했다가 이런 모습들을 반복을 해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유니온이라는 업체는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가지고 있고 약간 히토류 생산을 좀 관련된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즈, 유니온의 자회사가 되겠죠. 계열사인데 유니온 머티리얼즈 보시게 되면 여기서 혹시 화살표가 하나 딱 나와 있는 게 보이시는데요. 이 유니온 머티리얼즈라는 업체는 원래 이제 쌍용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었는데 원래 주력 사업이 이제 그 자석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쓰이냐면 얘네들이 만들고 있는 이 소재가 이런 뭐 히토류를 뭐 자석 부분에서 좀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이 회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거기에 테마주로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흐름이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 화살표가 나온 상황에서 매수기에 주고 지금 위로 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히토류 가격이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히토류의 생산이 좀 중단된다면 히토류 가격 급등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이슈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이슈가 되지 않는다면 주가를 못 갑니다. 이슈가 되는지 항상 뉴스를 통해서 찾아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니트라는 업체는 세로텍이죠. 세로텍인데 이 업체도 뭐 히토류 관련주 약간 엮여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그렇게 많이 연관되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포스코 엠텍이라는 업체는 뭐 대표적인 히토류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여기 화살표 나왔을 때 실제로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엄청난 급등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이유는 리튬 광산 포스코가 인수했던 리튬 광산 가치가 3천억에서 뭐 30조까지 급등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뭐 이 뉴스로서 더 올라가기는 일단 쉽지는 않아 보인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히토류와 관련된 업체가 노바텍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자석의 원료로 쓰이는 그런 이제 소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 좀 많이 높고 또 무상자까지 해서 주가가 이제 무상자 효과로서 올라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미 다른 이유로 주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노바텍 같은 종목들이 크게 급등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외적으로 이제 XINC라는 업체도 이제 뭐 약간은 이렇게 히토류 테마주로 엮여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XINC라는 업체가 이제 탄소 나노튜브를 만드니까 이게 뭐 예전 뉴스 보게 되면 뭐 약간 뭐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 뭐 CNT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오는 부분도 있다. 최근에 이제 올라온 것도 이제 그런 영향들이 약간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실제적인 수혜주는 없어요. 없는데 그냥 테마주들만 있다라는 거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가장 탄력 있게 움직이는 종목은 이제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쪽이 가장 좀 탄력 있게 움직이는 그런 섹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도마TV의 한동욱 대표였고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테마주 말고 그리고 이제 어느 산업을 내가 공부하고 싶고 산업에 이어서 즉 실적도 좋고 기업 가치도 좋고 성장성도 있는 그런 종목을 원하신다라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밤 9시 실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